네, 반갑습니다. 철학을 배우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, 언저리 철학의 박현숙입니다. 오랜만에 만났네요.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너무 버벅대가지고 그날 밤 바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어, 그때 봄이었나요? 봄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산발을 해가면서 헤매다가 11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.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락강을 조금 더 공부를 했었어요. 그때는 또 다시 락강을 하게 되면 아주 잘할 것이다.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 잊어먹었네요.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뭘 방송을 해야 될까? 일정이 너무 바쁘고 공부를 해서 또 대본을 쓰기가 부담이 되고 힘들었었는데 오늘 저희들 시민 리포터 견학을 갔어요. 서울로 가서 또 새로운 그 바람을 맞으니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 저기 우리 리포터 선배님들은 아라뱃길 폭포 구경하러 간 사이에 저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걸 썼습니다. 대본을 썼는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. 너무 잘 나왔어요. 일단 제가 지난번에 했던 락강 좀에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게 된 걸 그냥 나누려고 좀 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제가 락강 공부하면서 나 자신을 일깨운 게 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진짜 진정으로 나 자신이 하려 하는 것인가,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. 만약에 락강을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것,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나의 자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근데 이 락강이라는 분이 네가 원하는 그 욕망은 네게 아니고 타자의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.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이건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도 그렇게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됐다라는 게 큰 소득이었죠. 자, 그가 말했듯이 락강이죠. 글은 나의 욕망이 타인의 욕망이며 진정한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무엇일까요? 나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나일까요? 그런 생각이 들죠. 제가 한 3년 전에 어느 기관에서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외국인 강사 제임스라는 분을 만났어요. 그분이 되게 책도 많이 읽고 본인이 직접 그 당시에 자기가 책을 쓰고 있다고 했고 또 강의 중간중간에 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근데 다 영어로 얘기한 거죠. 그래서 알아듣는 것도 있었지만 못 알아듣는 게 더 많았고 그게 되게 아쉽기도 한데 알아듣는 말이 좀 있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이야기였어요. 사람은 모두 다 자기만의 영화를 찍고 있다. 그 영화의 주인공은 항상 자신이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당시에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. 맞아. 나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거든요.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그럴 것이 분명하니까 그 말이 공감이 됐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그 말을 사용했었어요.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분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고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었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조직에서 그냥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는데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근데 나하고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. 서로 뭔가 오해가 있고. 그랬을 때
그 외국인이 해준 말이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. 아, 그 사람은 자기만의 영화를 자기가 찍고 있는 거고, 또 나는 내 영화를 내가 찍고 있는 거고, 우리가 서로 인생의 영화의 주제가 다른 거야.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이해하려고 했고,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넘길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외국인하고 같이 식사할 때가 좀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그랬죠. 난 너가 그 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좀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어드바이저, 그러니까 충고 같은 게 됐다. 좀 되게 고맙게 생각한다. 그랬죠. 그리고 그래야 혹시나 그래도 이 말을 자기 그 선진국의 사람이니까 책을 더 많이 읽었을 것 같고, 영국 사람도 책 많이 읽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아마 책에서 읽었을 거야. 그러면서 혹시 그 말 네가 만들어낸 말이니 아니면은 어디서 들은 얘기니?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. 와,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다. 그렇게 이제 말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죠. 이때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영화에서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. 제가 제 영화의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. 제 인생의 영화를 제가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까. 근데 이제 락강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 락강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타인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내 인생의 영화에서 주연 배우일 뿐인 거잖아요. 그냥 감독은 타인인 거야. 타인의 욕망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감독은 내 인생의 영화지만 주연은 나예요. 하지만 감독은 타인이라는 거죠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임스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, 이 시점에서 우리 음악 하나 듣고 갈게요. 그냥 내 안의 나. 그 제목이 좋아서 이 주제하고 약간 맞을 것 같아서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서영은 씨가 부른 노래여서 11번입니다. 내 안의 나. 듣고 갈게요. 네, 음악 잘 들으셨죠? 정말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. 약간 허스키한 듯 하면서 좀 가라앉는 듯 하면서도 호소력이 좀 있죠. 저는 이게 변진섭 씨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꼭 서영은 씨는 여자 변진섭 목소리 같은 느낌? 이런 목소리가 좋습니다. 저는. 우리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요. 감독이 내 인생의 영화에서 내가 주연 배우일지언정 감독은 타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내가 감독인 줄 알았는데 단지 대본에 의한 주인공일 뿐이라면 내가 감독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그만큼 오해하고 있었던 거겠죠. 락강의 말이, 이 이야기는 모두 락강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. 락강이라는 사람은 자아라는 것은 없고 오로지 타자의 욕망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걸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. 내가 욕망하고 있다.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, 어쩌면 그 타자라는 것은 우리 엄마에서부터,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던 엄마, 가족, 그리고 내가 발붙였던 뭐 유치원, 학교, 거기에서 속했던 관계들, 또 크게 보면은 어떤 사회 제도, 정치 제도, 더 크게 본다면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이 시대, 그런 거겠죠. 이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저는 그런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, 그게 전체적으로 나에게 타자로서 작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,
이걸 다시 말을 한다면은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그 전제를 깔면은 우리가 만나는 환경, 즉 타인이라는 것이 나를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.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은 이 락강의 이론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, 타인에 의해 환경, 그런 타인이라는 것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제가 요즘 그 상담학, 가족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. 조금은 그 가족 상담학을 공부를 하면은 거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러면 자기가 지금 힘든 이유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선생님이 그분의 가족사, 가족의 성격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끼쳤던 영향들 그런 걸 얘기해요.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기를 또 다시 보는 거죠. 그리고 그 부모님이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, 저 할머니, 할아버지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것들 때문에 그분들의 양육 태도라든지 삶의 방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내가 그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았던 내 모습이 내가 키우는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를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좀 목격을 하고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 그래요. 제가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. 뭐 옛날 그냥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오픈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살았을까, 부모님의 환경은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부모님이 좀 불안감이 높으셔가지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칭찬보다는 좀 잘못된 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잘하는 걸 칭찬해 주기보다는 더 못하는 거를 신경을 써서 더 잘하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반듯하게는 자랐어요. 반듯하는 게 자랐고 모든 어떤 사회 제도에 있어서 또 뭐 일탈이 없이 살아가고 주어진 사회 제도에 맞춰서 살아는 가는데 내 속에서 뭔가 그 만족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.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칭찬에 좀 약한 사람이에요. 안 그러려고 딱 하는데도 저 사람이 날 칭찬해도 자기가 나를 좀 조종하려고 칭찬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. 사람은 이게 칭찬이라는 걸 그렇게 사용해요. 나도 몰랐어요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다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. 칭찬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그래서 너무 과한 칭찬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건 아니라고 차라리 칭찬보다는 격려와 지지 그리고 뭐 힘들어 할 때 공감해주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이고 그게 서로 관계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칭찬이라는 것의 어떤 남용을 알아요. 그래서 저는 칭찬을 저도 잘 써먹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쓰더라고 저도.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쓰는 걸 아는데 제가 그거를 되게 약해 보면은 그 칭찬에 약하더라고.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나의 내면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쏠리는 거야. 그 칭찬에. 인정을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에. 하여튼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그 타인이죠. 굉장히 가까운 타인이 엄마하고
가족이고 그래서 한 사람의 성격을 보려면 그 가족 관계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. 뭐 그거는 지금 많은 상담을 하시는 분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, 현장에서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락강의 이런 것들이 진짜 그게 사실이다, 진리다,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이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. 예. 20분 넘었다고 이제 빨리 끝내라고 하네요. 저 이제 끝날 때 다 돼 갑니다. 아니에요? 예. 이제 그렇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인간의 이런 면,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쩌면 만들어져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제가 그걸 목격을 하고 저 자신을 통해서 봤을 때도 그래요. 자, 그래서 내가 겪은 환경들, 지금 현재 내가 일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거나 현실에서 뭔가 좀 내면에서 부대끼는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내가 겪어왔던 가족 환경들을 다시 보면 그 속에서 살아온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또 알게 되죠.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. 내가 알지 못하면 막연한 것이고 그 막연함이 뭔가 불안감을 주는 것이고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할 수 없고 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철학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철학을 그 남편이 그래요. 제가 철학에서 막 개념을 얻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막 설명을 해요. 집에 가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사회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거를 딱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너무 막 머리가 맑아지고 내 삶이 그냥 좀 분명해지고 막 그래서 너무 좋다.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. 그렇게 그냥 그거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걸 개념을 정의 내려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냐. 그 철학이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사람을 더 머리 아프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. 뭐 그러더라고. 그런 면도 있지. 너무 깊이 들어가서 쓸데없는 개념을 만들어내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그 락강이 내가 욕망하는 것이 타인의 욕망이다라는 얘기를 딱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어. 그래 내가 내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 삶을 정말 나 혼자 산다 그러면 거울을 볼 필요가 없죠.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나를 보는 거니까. 타인의 욕망을 내가 체크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개념을 만났을 때 저는 좀 내면이 좀 밝아지면서 맑아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는 거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나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더 알게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인생의 활동 반경이라고 해야 되나? 관계를 맺는 거라든지 모든 것에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좀 나의 삶을 좀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. 제가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그래서 나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. 그리고 오해할 것이다. 그리고 나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나를 만나고 싶다. 오해에서 이해가 되어 갈 때까지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이것이 저의 엔딩 멘터? 아니고 멘트입니다. 그리고 소개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. 오늘 제가 말했던 그 제임스라는 외국인 강사가 제가 내일
이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발표할 겁니다. 거기에 나옵니다. 그분이 너무 멋진 이야기들을 해줬어요. Go with the flow 그래가지고 물결대로 흘러가라 인생을. 네가 힘차게 노력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저 건너편은 강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어. 하지만 그냥 그렇지 않고 그 흘러가는 물결대로 따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강가에 네가 도착할 수 있어. 근데 그곳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곳일 수도 있어. 그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임용고사 쳐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막 했었어요. 근데 못했지만 또 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영화까지 찍지 않았습니까?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이 뭐더라? 음악이 맨 마지막에 그 모차르트의 이거 좀 보세요.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.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. 모차르트의 음악이죠. 인생의 어떤 마무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. 잠겼어요. 그래요? 오케이.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좋다. 우리 반 팀장님 이제 철학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그 멘트를 드시는 거예요? 재밌으라고 알겠습니다. 내리세요.